2026년 1월 22일 베스트픽 주요 공시입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시장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해야 한다면 저는 수익성 디커플링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AI나 클라우드 같은 날개를 달고 정말 훨훨 날아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금난 때문에 쩔쩔매고 있단 말이죠. 이 극명한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지금부터 공시들을 보면서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요, 뭐니 해도 기업들의 성적표, 바로 실적 공시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매출 얼마나 늘었어? 이걸 묻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그래서 얼마나 질적으로 성장했는데 이걸 묻고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주가의 방향을 가르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죠? 와이즈버즈, 여기는 사업 효율을 기가 막히게 끌어올리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216.8%, 아니 3배 이상이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넵튠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74.9%나 뚝 떨어졌어요. 물론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곧 쏟아져 나올 신작 게임이 무려 16개나 되는데 거기에 미리 투자를 한 거죠. 결국 이 신작들이 제대로 터져주느냐 마느냐에 넵튠의 운명이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표를 좀 더 넓게 볼까요? 삼성 SDS는 AI와 클라우드라는 고수익 사업으로 체질을 바꾸면서 아주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유일로보틱스는 매출 자체는 늘었지만 고정비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장통을 아주 제대로 겪고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전략의 차이입니다. 삼성 SDS는 발빠르게 고수익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에 성공했지만 유일로보틱스는 커지는 덩치가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죠. 아, 정말 질적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영업 레버리지 악화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겁니다.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나 버리면 결국 내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이 비용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등 같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기업의 속사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요, 잠시만 시간을 내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핵심만 쏙쏙 꼽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실적의 차이는 곧바로 주주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굴리는지에 대한 전략 차이로 이어집니다.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주주들한테 아낌없이 나눠주려고 하고요.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은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숫자 8.8%. 와,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UIL의 시가배당률이 무려 이 정도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 회사 현금 흐름 아주 탄탄합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나 다름없죠. 삼성카드나 진양산업 같은 곳들도 높은 배당률을 내세우면서 안정적인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자사주 정책도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인트론 마이오처럼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자사주를 사들이는 건 우리 회사 가치가 지금 이거보단 훨씬 높아요 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일진파워처럼 임직원들 보너스 주려고 자사주를 파는 건 단기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오버행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건 주식시장의 잠재적인 먹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언제든 큰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계속 짓눌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번에는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요, 먼 미래를 보고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이랑 당장 쓸 돈이 급한 기업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야, 이건 정말 멋진 대비를 보여주네요. 삼성 SDS는 무려 5년 뒤인 2029년을 내다보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어마어마한 인프라에 투자를 합니다. 미래 AI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현이죠. 반면에 HLB 생명과학이나 제노레이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교환사채, 우리가 흔히 EB라고 부르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미래의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해서 일단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교환사채 같은 걸 묶어서 메자닌 금융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업 입장에선 당장 돈을 구하기는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바뀌게 되면 시장의 주식수가 확 늘어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실적도 보고 전략도 봤는데 이 모든 걸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주는 정보가 믿을 수 없다면 그 어떤 화려한 성장 스토리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 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것, 이건 투자자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위험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한번 뱉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거나 내용을 슬쩍 바꾸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뜻이니까요. 최근 사례를 좀 보면요, JMNE는 공시 내용을 바꿨고 KD는 유상증자 결정을 아예 없던 일로 해버려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KD는 벌점을 무려 5점이나 받았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벌점이 계속 쌓이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시를 뒤집는다는 건 단순히 계획이 좀 바뀌었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시스템, 즉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공시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뭘 확인해야 하는지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눈에 보이는 숫자 너머에 있는 성장의 질을 봐야 합니다. 비용 통제는 잘 되는지, 수익 모델은 탄탄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둘째, 주주환원 정책의 진정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주주 가치를 생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회사 필요에 의해서 하는 쇼인지 구분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시의 신뢰성.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이요, 결국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AI가 시장의 모든 규칙을 새로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이 거대한 파도 위에 제대로 올라타고 있습니까? 기업이 내놓는 공시의 행간을 읽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지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